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이 부동산 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이 상생 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또 뜨거운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개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한 관심 또한 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책에 맞춰가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 중 하나라는 거, 요 점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짚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슈부터 만나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도 전해드릴 텐데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에서 역시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까지 투자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저희 먼저 부동산 이슈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구이겠죠. 사람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또 유동인구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저희가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기일자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스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요소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교통, 문화, 환경, 주변에 있는 인프라, 편의시설 이런 거 따지겠지만 그것들을 모두를 누리는 조건들이 인구죠. 인구가 있어야지만 모든 시설들이 확충이 될 테고요. 그 인구 대비 실제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들이 항상 충족이 돼야지만 당연히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인구가 이동이 됐다. 그 지역의 인구가 만약에 빠져나갔다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인구는 감소가 된 거고요. 부동산 가격에도 미미하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얼마나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또 얼마만큼 결정되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인구의 전입. 인구 전입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인구든 간에 매매 수요든 아니면 임대차 계약 때문에 인구가 전입이 되든 실제로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는 현금이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든 월세보증금을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현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인구가 빠져나갔다 한다면은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가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가 되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인구 유입에 반대되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이 증가가 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 해당 지역의 물건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는 있겠으나 빠져나가는 순간에 공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량이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공급량이 증가가 되고 당연히 이사를 나가게 된 조건들 내가 매매를 해서 만약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집을 팔고 나갔다 아니면 임대차 계획이 끝나가지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한다면은 그 보증금이라든가 매매 대금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현금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전입과 인구 전출을 따졌을 때는 현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 자금만 따졌을 때는 현금이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현금이 유출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금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해당 지역의 유동성, 특히 유동자금이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또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자, 그럼 사유별로 해서 이동자 구성비를 보게 되면 시도내라는 얘기는 해당 지역에 서울시라면은 서울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경기도라고 한다면 경기도 안에서 뭐 광명시에서 의왕시로 뭐 이런 형태로 그 지역에서 지역 간에 이동을 하는 거고요. 시도간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또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구역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집을 먼저 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 내 이동을 하는 이유로 보게 되면 47.2%가 주택입니다. 그게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간에 어찌됐든 47.2%는 무조건 시도 내 이동은 그만큼 더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관계. 21.7% 정도는 가족 관계인데요. 뭐 가족의 실제적인 어떤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따라서 뭐 현재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시 합가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입니다. 직장이 옮기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직업군들이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이든 간에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따라가야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현재 그 직장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주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환경 기타를 따졌을 때 16.4% 정도는 이제 환경이라든가 기타 여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절대적인 수요는 주택 수요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뭐 내 집 남의 집 다릴 거 없이 어쨌든 주택 수요가 그만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시도 간에 이동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살던 사람이 갑자기 충청도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간 이동은 주택 거래는 실제 시도 내 이동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7% 정도 차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시도간 이동을 하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내가 뭐 귀농을 한다거나 귀촌을 한다거나 이렇게 중장년층들이 아예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주택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시도 간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뭐다? 직업입니다. 직업. 34.3%. 34.3%고 나머지 26.3%가 가족관계인데요. 직업이 이전한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던 회사가 경기도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로 있었던 회사가 충청도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내가 해당 지역까지 왕복으로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가장 많이 현재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시도내는 어느 정도 교통 여건만 내가 조금만 더 서두르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시도간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 시도간은 직업이 그만큼 더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시도내는 주택이 그만큼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국의 시, 군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을 좀 따져봤더니 푸른 색깔 비율이 늘어난 지역이고요. 인구가 좀 늘어난 지역이고요. 붉은 색깔이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 특히 이제 인구가 집중화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전체적인 우리 전체 남한의 전체적인 시, 군, 구를 따졌을 때 현재 75개 시와 82개 군과 69개 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건 뭐 현재 정확한 통계지만 이게 뭐 합병이 된다거나 뭐 늘어난다거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증가되는 게 특히 이제 시 쪽으로 많이 몰리는 비율이 33%. 33곳이죠. 곳으로 따지는 거니까요. 감소된 지역이 42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화가 되면서 광역시라든가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경우는 당연히 그 지역에 뭔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 수요라든가 직업 수요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그래도 33곳대 42곳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군이나 구로 가면 좀 심각합니다. 군 같은 경우는 12곳만 늘어났고요. 70곳은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해당 지역에 뭔가 인프라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세수가 거치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정 업무는 실제적으로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도로도 만들고 뭔가 인프라를 만들고 편의시설들을 만들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제로 이런 지역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 같은 경우도 15곳이 늘어났고 시운 4곳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인구 집중화 현상은 계속 거듭되면서 뭐 80년대 후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 시세가 더 접어들고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되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많이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게 앞으로도 더욱더 집중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럼 총 이동자 수 비율과 이동률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1970년도부터 한번 통계가 잡힌 건데요. 약 한 50년 되겠죠. 2020년도까지니까요. 보시게 되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2015년도부터 한번 보게 되면 15년도에 현재 이동률은 15.2% 정도 되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15.1%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동하는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총 이동자 수도 그만큼 차이가 없습니다. 776만 명. 그다음에 현재 20년도에는 774만 명이고요. 그랬을 때 뭐 물론 이제 1970년도부터는 월등히 더 많은 비율이 움직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2015년도부터 2010년도나 그 이후부터는 이동자 비율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움직이고 시도간에 움직이고 시도 내에서 움직이고 하는 비율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도 내 시도간 이동률을 추이를 보더라도 2010년도부터 이제 통계가 잡힌 부분인데 10년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시도 내 이동률이 거의 11%대에서 9%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간은 실제적으로 5%대에서 4.9%대로 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의 전입과 전출자 수를 보게 되면 전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2019년도부터 전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수도권 전출자 수도 393, 407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늘어난 거에 비하면 실제 나간 비율, 특히 이제 인구 유출과 유입을 따졌을 때 유입 인구가 더 많다라는 얘기는 이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도 높아졌구나.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역별로 순 이동자 수를 추이를 보더라도 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 이렇게 4군데 권역으로 나눴을 때 실제로 수도권 지역은 현재 8만 8천 명 정도가 늘어난 게 2020년도 잡혔고요. 2018년도에는 8만 3천 명. 그리고 중부권에는 현재 11,000명, 12,000명 정도 현재 인구가 이동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구 이동 비율이 거의 없는 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이동자 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영남권도 마찬가지고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출 인구만 많은 겁니다. 인구가 유출된 인구만 많은 거고 유입된 거나 그 비율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호남, 영남권이고요. 서울, 수도권과 중부권은 인구가 오히려 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다. 그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호남권에서 특히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중부권, 수도권까지 나눴을 때 어느 지역으로 집중되느냐 뻔한 거죠. 중부권으로 화살표가 다 가고 있죠. 그렇게 당연히 영남권에서 호남권으로 가는 비율이라든가 각 지역으로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비율보다도 더 두텁게 영남권에서는 실제로 6만 1,000명 정도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호남권에서도 수도권 지역으로 바로 2만 1,000명. 그다음에 호남권에서 중부권으로 간 비율보다도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영남권에서 중부권을 거치지 않고 수도권으로 바로 지금 진입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구 이동에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인구 이동자가 그만큼 더욱더 그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한 게 아까 그 좀 전에 보였던 그림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도부터 푸른 색깔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그만큼 많아졌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한 비율도 현재 이 푸른 색깔입니다. 이 푸른 색깔 비율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이라든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통통통통 비어있다. 인구도 없고 현재 실제로 빈집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령대를 봤을 때는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 인구가 20, 30대죠. 20, 3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20년도가 거의 현재 실제로 23%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이동자 수의 20, 30대 이동자 수의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20, 3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총 이동자 수 중에서도 현재 20, 30대 이동자 수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앞으로는 이 비율도 실제적으로 이제 인구의 이동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현재 예견된 어차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들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동 사유별 이동 현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나타나지만 직업 비율이 한 2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그것도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이제 가장 두텁죠. 주택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현재 2017년도부터 이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런 것도 통계에 잡힌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입 사유별로 이동자 수는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봤을 때도 현재 300만 명 정도가 현재 주택 때문에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2020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제 19년도보다 20년도가 한 4만 명 정도가 더 많이 움직인 겁니다. 거기서 가족, 직업, 교육, 환경 이렇게 순서로 나타나지만 월등한 거는 주택 때문에 내 집 마련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한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가격은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역별로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을 보더라도 2022년 6월 달 지난달까지 통계를 보더라도요. 실제 수도권 지역이 평균 4억 7천만 원이고요. 5대 광역시가 3억대, 그다음에 실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억대 정도 되지만 현재 수도권 지역이 월등히 비싼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2년간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5개 지역을 꼽으라면 서울, 경기, 세종, 인천, 대전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9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통계에 잡힌 부분이 아닌 것도 있었죠. 왜냐하면 더욱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평균 가격입니다. 4억 9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현재 이건 1년 사이, 2년 사이의 통계입니다. 전세기 때문에 2년 기준이겠죠. 2020년도 6월과 2022년 6월 봤을 때도 현재 1억 9천만 원에서 1억 2천,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실제적으로 지역에 따라는 다르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 또 8월 달에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이제 소멸된 수요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월세 수요 쪽으로 많이 몰릴 것은 예상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또 뭐 어떤 상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상생 임대인 제도가 또 활성화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그거는 8월 달에 얼마나 수요가 집중되느냐, 어떤 지역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편차는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이동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또 바뀌는지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부동산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정보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 또 열어두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정상화가 된다.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뭐 강남권까지도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락폭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뭐 실제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던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올해 안에는 또 내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이번 정부 안에서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공략들을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볼 거고요. 개개인의 개별적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1:1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또 현재 전화 상담,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게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부터 저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한 곳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실제 투자가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소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역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도보를 한 1분 이내, 한 50초 정도 거리입니다. 이미 완공됐고 1층 상가에 테라스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 면적이 129.99제곱미터, 전용이 99.31제곱미터, 대지가 21.42제곱미터에 뭐 강남권에서 가장 그래도 대지 면적이 크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억 5천만에서 14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재 역세권의 교통망, 양재 역세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개발호지라든가 희소성 높은 상업지이면서 그 주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자영이라든가 임대 또는 여러 가지 효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활용 가치가 높은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 실제로 이제 환승역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으로 개통이 되면서 또 유동 인구가 그만큼 고요. GTX 또 C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활성화되고 또 인터체인지까지도 현재 불과 3, 4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다. 아래쪽에 또 인터체인지 주변은 서초우면 RNC 단지라든가 오른쪽에 대치동 재건축부터 학원가 또 강남 도곡 역삼이라든가 왼쪽에 있는 실제적인 또 서초 권역에 있는 어떤 편의시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신분당 양재역 그 주변에는 재건축 단지도 있습니다. 현재 우성이라든가 신동아, 무지개 이것들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재건축이 됐고요.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 주변에는 그만큼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직장군 밀집 지역. 도면에 보시다시피 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강남역 주변 배후상권은 아실 겁니다.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하고요. 권역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권역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입지를 자랑하고요. 양지역 붉은 색깔 안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주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속도가 좀 빠를 수밖에 없고 토지 가격이 굉장히 연일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 서초구청의 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그 주변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당연히 가격을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재IC 주변에는 현재 실제로 R&D 특구 지정이 됐고요. 현대 기아부터 현대자동차, 삼성, LG, KT까지 굴제 대기업 연구원 단지부터 해서 일반 또 현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2조 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가 되고 현재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은 현재 한창 공사 중이죠.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24년 개통되기 때문에 뭐 개통된 효과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이 상업지역 활성화 이것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까지고요. 5천만 원 보증금에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예상 대출금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1층 상가고요. 뭐든지 활용 가능한 상가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높은 임대료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요점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분리형 원룸입니다. 이곳에 지금 투자가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임대 수익 어떻게 기대해 보실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준공이 완료된 물건은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현재 강남 특히 이제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도보약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불량 원룸 구조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가 증가되는 어떤 그 밀집되는 인구가 밀집돼서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임대 수요가 당연히 꾸준하게 만들어질 테고요. 미래 가치가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이라든가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는 말씀드린 대로 롯데라든가 삼성, 현대까지 연결된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중소기업들부터 해서 어떤 기업체들, 기업 활동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강남대로 연결된 실제적인 또 신분당 연장선 개통 효과도 많이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실제로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2030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미혼인 직장인 여성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깨끗한 오피스텔들 선호하는 수요들이 워낙 많은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시세들은 당연히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국제업무 상업지구부터 삼성동 국제업무 마이스 관광부터 금융 IT 벤처까지 연결된 벤처 산업 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상업 의료 또는 압구정 로데오까지 연결된 한류 관광이라든가 또 이 벨트별로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구라든가 서울시 이미 개발 계획은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필드 역삼은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재건축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들 특히 이제 젊은 직장 인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로 인해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이 중심에 있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거기는 이제 성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공역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현재 한창 공사 중이면서 판매시설, 오피스, 호텔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또 지하구간 개발 통해서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현재 복합 환승센터 만들어지고 GTX C노선, A노선부터 해서 현재 KTX, SRT,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또 지하 거대 도시를 만들어주면서 이 주변에 인구가 굉장히 집중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리시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 부지까지 이제 업무지구로 이제 지정된 지역이죠. 그 주변에는 현재 상업 지역들,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업 지역인데요. 상업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상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월세 수입도 가능합니다.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초소형이지만 앞으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현재 알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공실 걱정도 없을 뿐더러 지금 탄탄한 임대 수요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걱정 없이 임대 이제 공실에 대한 걱정 없이 이곳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투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같이 높은 투자처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부 역시도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울 동부권 핵심 뉴타운 사업지인 성북구 장인 뉴타운 13구역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다양한 호재 있으니까 이곳에서 여러분께서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준비해 왔는데요.
이곳은 주거 환경과 투자 환경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곳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지역으로 저희 떠나볼게요. 재개발 이슈 핫한 곳입니다. 장이 뉴타운 정보 전해드릴게요. 성북구죠. 이곳은 6호선 돌고 지역하고 인접해 있고요. 예상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또 금요일이 됐네요. 주말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10월 달이 넘어지면서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모아주택으로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21곳이 발표가 났었죠. 오늘 신문에 보면 10월 달에 또 모아주택을 또 발표를 하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거래 시장을 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으로 한참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빌라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는 꼭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장이 뉴타운 13구역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장이 뉴타운은 거의가 2004년도에 지금 뉴타운으로 거의 한 56만 평의 아주 대규모죠. 서울에서 제일 큰 대규모의 그 뉴타운을 발표되면서 진행되는 것도 있었고 취소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갔죠. 1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취소가 되고 8년 전서부터 다시 또 재개가 돼서 취소가 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진행되는데, 13구역이 거의 그 9만 3천 평이라는 아주 큰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루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들이 들어오고 해서 노후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이제는 모아주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그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장이 13구역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호선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13구역 내에 있는데 다세대입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9만 3천 평이라는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모아주택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신축 빼고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빼고 나머지가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층 건물인데 지금 5층 건물에 지금 투룸입니다. 거의가 투룸이고 꼭대기층에는 복층으로 돼 있어서 3룸까지 같이 겸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29.9에다 대지 면적이 거의 27평에 달하는 아주 지금 현재 대지 면적도 굉장히 괜찮고, 여기서 옵션이라고 보면 방방이 다 에어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혼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소규모의 지금 현재 단위로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시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라든가 지금 현재 토지 또 그 건축 자재 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매입된 지가 돼서 3억 6천에서 3억 9천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이렇게 모아주택이나 재개발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난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있는데, 투자 금액은 1억 2천, 1억 5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넘어가면 말씀하셨듯이 13구역 내에 들어있다는 게 지금 하나의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곳인데 15개 구역 중에서 3개만 남아있는데 11구역, 13구역만 지금 현재 민간 개발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지금 현재 성북구 장이동은 숲세권, 학세권입니다. 숲의 북의 서울 그 수배가 바로 옆에 있고, 학세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학교라는 그 학교 자체가 15개가 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지방 학생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생활에 대한 부분은 미아리라든가 또 강운대라든가 이곳에서도 모든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이제 DTX 노선이죠. GTX 노선이 강운대역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강운대역이 또 하나 역세권 개발로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는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셨겠지만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또 굵직굵직하게 있지만은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호재 좀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성북구 장이동이죠. 이 성북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송파구에 66만 인구가 있지만 서초구만 해도 40만 인구거든요. 근데 여기 성북구 장이동 쪽에 성북구 쪽에 인구는 거의 한 44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또 인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이라는 부분은 성북구 장이동입니다. 성북구 성북동도 있고 도남동도 있습니다만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은 서울 시내하고 지금 현재 중심지하고 접근성이 좋다. 장이뉴탄의 중심지라고 하면 바로 종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광화문에 나가는데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청량리로 나가는 부분에도 뒤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미아리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숲으로 갈 수 있는데 전철을 타거나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북부간선도를 타고 내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뭐 사통팔달로 어디든지 입지가 가능하죠. 고속도로 탈 수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모두 다 탈 수 있는 내부순환도의 강명분로를 타고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곳에 학세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바로 옆에 보면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곳에도 충분하게 살림을 하면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 또 여기에 또 천장산이라든가 북서울의 꿈의 숲이라든가 이런 숲세권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입지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학세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하게 유동인구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권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집가 상승 계속해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의 매력은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변에 또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호재 누렸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장이뉴타운은 거의가 지금 이렇게 그 메이저급이죠. 이마만큼 면적이 넓다라는 부분이고 거의 20년 가깝게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시내 이렇게 크게 지금 현재 자리가 잡혀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지금 현재 노후도라든가 또 조합들의 지금 이제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6구역, 4구역, 19구역은 지금 펜스 치고 지금 한참 공사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이 7구역까지는 모두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8구역, 9구역에 대한 부분은 공공재개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구역도 지금 현재 조합원이 지금 설정이 돼서 지금 가고 있고 1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리 처분이 돼서 아마도 보상이 아마도 곧 나지 않을까. 13구역이 바로 14구역 찾길 건너에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 구역으로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끌다 보니 여기에 지금 현재 신축이 좀 있어서 나머지 지역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한 부분 11구역과 12구역에 대한 부분만 민간으로 가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늦어졌기 때문에 모아주택으로 간다면 빠르게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면 거의 한 10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5, 6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개발이 그만큼 빠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발이라는 부분은 광운대역 쪽에 이렇게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갑니다. 거의 이곳에 지금 물류센터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에 민자 역사 GTX가 들어가죠. 또 여기 물류센터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일반 상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서 거의 한 48층짜리 건물이 들어가고 여기 강운대역 쪽에는 지금 현재 GTX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장이뉴타운 옆에 강운대 옆에 강운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도보로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7호선 타고 4호선 타고 1호선 타고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호선은 강운대역, 4호선은 미아리, 또 우리가 6호선은 이렇게 들권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 경전철이 동북선 경전철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에 개통 예정으로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13구역은 역세권이 될 것이고 도보로 한 3, 4분이면 갈 수 있는 동북권에 지금 현재 역세권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역세권
역세권은 들어간다 하면 1호선 우리가 1호선, 6호선, 4호선 모두 환승할 수 있습니다. 2호선까지도. 이러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전철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북선이 지금 현재 수변공원으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지금 현재 민자고속도로,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지상에는 수변공원으로서 가고 있는데 여기 또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서 강남까지 가는데 진입하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어서 그야말로 교통편이나 전철편이나 앞으로 미래가치 충분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 정보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좋은 타이밍에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 좀 궁금하시죠? 매매가 임대가 통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매가가 지금 현재 투룸입니다. 대지 평수는 7평이고 모두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필로티, 완벽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들어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화장실에 대한 면적도 상당히 넓고 내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금액이 3억 6천에서 3억 9천으로 형성이 돼서 전세는 2억 4천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목동으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이곳은 9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창역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고 있네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동만의 가치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이곳이 더더욱 멋있어진다라고 합니다.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목동으로 왔습니다. 목동은 강남에서 지금 우리가 거리를 본다면 7정거장이죠. 9호선 우리가 급행선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목동, 강천구 목동에 대한 부분은 역세권 개발로서 이미 발표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지금 이번에 정권에 의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역세권 개발이 용적률이 400%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종상향을 해서 700%로 지금 현재 준다라고 합니다. 노후도는 50%고 지금 현재 종상향을 해서 700%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35층짜리에 제한되어 있는 층고가 취소가 되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동 지금 현재 양천구 목동은 충분하게 미래 가치가 있어서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영창역의 급행역입니다. 양천구 목동역이거든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시가지 아파트하고 지금 진라 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서 6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이고요.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사용 평수는 15평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은 4억 천이고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투자 포인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9호선은 우리가 황금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골드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황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급행선에 지금 현재 염창역의 지금 현재 역세권은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완행하고 급행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완행 타고 갈 수도 있고 급행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이 그야말로 프리미엄이다라고 하고 목동은 한강과 지금 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학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8학군이라는 것만큼 그만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목동이고요. 여기에서 직장인들이 다닌다면 여의도라든가 마곡이라든가 또 여기에 지벨리라든가 당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윈직존에 되어 있어서 거의 한 20분이면 달 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동의 가치가 이렇게나 또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9호선 황금 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가 상승 여러분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입주 통해서 이 부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목동은 변하고 있습니다. 또 목동이 어느 지역하고 지금 현재 차별화될 만큼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양천구 목동이라고 하면 학군에 대한 메카라고 해서 굉장히들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두 분류로 해서 이제는 노후도가 있고 또 개발이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 너머에 등천역이라든가 신목동역은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단지도 크고 가구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좀 늦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
타격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선거 때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하겠노라. 신목동역은 됐습니다. 이미 여기는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염창역이 역세권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여기가 아마 의미가 있는 그런 이게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넘어가서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면 목동 어디지? 목동역이야? 오봉역이야? 라고 하는데, 이 목은 염창역입니다. 이 염창역에는 바로 건너면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목동 단지가 있고 지금 현재 목동에 주택 밀집 지역이 있는데, 이제는 밀집 지역이 개발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9호선 염창역은 지금 현재 그 급행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남에서 또 여의도에서 당산에서 노량진에서 충분하게 급행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분이면 출퇴근 가능하고요. 주변에는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주변에는 이렇게 올림픽도로라든가 서부 간선도로라든가 바로 진입하면 우리가 한 1, 2분이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사통팔달. 또 하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있는 부분은 학구열이 높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차별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분명하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자사고 타사고를 선택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확률이 높고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8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9호선을 타면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상암이라든가 이곳에 직장인들이 거의 우리가 숫자를 한다면 거의 직장이 40만 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곳에 있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드컵 대교가 신설이 되면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상암 DNC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산대교로 돌아서 갔다면 지금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이면 우리가 상암 DMC까지 갈 수 있어서, 상암 DMC 가는 부분이 아니라 강변북로를 타고 우리가 은평구를 간다거나 의정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목동은 신시가지가 재건축으로서 한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이곳에 지금 현재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방통행이고 차가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서울 시내에 있는 거와 강남도 이제 지금 하향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에 거래가 됐는데 거의 1억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 양천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북에 지금 이렇게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는데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목동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오는데 19개 지금 현재 정거장이 있다면 환승을 할 수 있게끔 모두 17개가 환승해서 그만큼 교통편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홍대선입니다. 경전철도 부천에서부터 홍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하면 교통망에 대한 부분, 전철에 대한 부분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목동선입니다. 목동도 부천에서부터 지금 현재 반포죠. 이렇게 반포까지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전철이 3개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망은 그야말로 사통팔달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곳 역시도 많은 부분들이 호재거리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재개발 그리고 교통 개발 호재 모든 부분들 같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매매가 임대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매매가는 지금 현재 염창역에서 초역세권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로 충분하게 갈 수 있고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250m 역에서부터 반경 250m를 놓고 본데 우리가 플러스 100m를 넣어서 350m의 역세권 개발이라고 합니다. 종상향이 돼서 700까지 지금 고도 제한을 한다라고 해서 용적률을 700%까지 간다라고 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투룸의 매매가는 4억 1천은 4억 2천이라고 하면 전세가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높아 3억 6천이고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를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만큼 꼼꼼히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전략 세우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또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사실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1대1로 상담까지 도움드리고
만들고 있으니까 1대1 상담을 통해서도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입니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함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 마감되고 있는 만큼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까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